시험 보면 일단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너지 전환과 모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에너지의 정의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쓰고 있는 에너지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꽤 다양하죠.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겠네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mg h 있죠. 중학교 때는 안타깝게도 9.8 mh 뭐 이렇게 지구 중력 가속도를 9.8로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뭐 2분의 1 kx 제곱 이런 것들도 있죠. 역학 에너지 이런 것들 말고도 뭐 열 에너지도 있겠고요. 뭐 전기 에너지도 있겠고, 뭐 비례 에너지도 있겠고, 화학적인 에너지, 뭐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뭐 한다고요? 전환된대요. 에너지가 전환된대. 다른 의미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특히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두 개가 서로 전환되는 과정. 이게 뭐 아마 여러분들이 중3 내신에서 가장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요만한 높이 라지 H를 한번 넣어볼까요? 질량체 M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해볼게요. 즉 처음 상태가 정상 상태라 할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볼 때 운동 에너지는 없죠.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자유력함에서 어느 정도 낙하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점을 지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되겠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증가되겠고 위치 에너지는 이제 남은 높이가 뭐 h1이랄까요? 그러면 mg h1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뭐 어디 하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걸 v1이랄까요? 그럼 바닥에 닿으면 2분의 1 mv 최종의 제곱이 되겠고 위치 에너지는 없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총합은 그 어디든지 총합은 서로 같습니다라고 해주면 될 일이에요. 특히 요 H를 여기서 10m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10m를 잡아보겠습니다. 요 H1을 8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요 둘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운동의 시대 위치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직접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10m라는 높이에서 2m 낙하하고 8m 남았네요. 운동의 시대 위치 에너지 비율은 2대 8로 쓸 수 있겠죠. 뭐 필요하다면 0대 10을 쓸 수 있겠고 바닥에 내온다면 10대 0이 될 것이겠습니다. 몇 대 몇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밑에서 위로 던져 올리는 매한가지가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실의 매한가지가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자고요. 이 진자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높이 H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이 H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요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 길이 역시 L이죠. 요 길이가 L이랬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나 올까 하는 부분이죠. 요 길이는 L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요 높이 H는 하겠네요. H는 L에 대해서 1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여기서 가만히 놨던 물체가 맨 바닥에 내려왔을 때 속력의 V는 2G H 쓸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루트 2G에 L에 1 코사인 세타. 뭐 굳이 공식화해서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만 나오면 바닥에서의 최종 속력은 루트 2Gh 쓰는 거 뭐 맨날 하던 놈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는 뭐 그런 큰 가정하에서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죠? 공기 저항력이 있으면 역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럼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공기 저항을 통해서 뭐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른 걸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리고 전체 에너지 값은 보존됩니다. 에너지 자체는 보존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100줄인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90줄밖에 안 나왔대. 그렇다면 10줄은 열 에너지 등으로 나갔겠죠. 근데 그것들까지 다 합치면 뭐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왜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에너지를 아껴 쓰라 할까요? 왜요? 왜 에너지 아껴 쓰라 합니까?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저는 그렇죠. 사용할 수 없는 이라고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거지. 외부로 열로 나간다, 소음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또는 뭐 화학 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된 것들은 다시 쓰기가 유용한데 그렇지 않고 열 에너지 등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챕터 보시면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죠? 소개했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세 가지. 전정기 유도. 전기 유도는 아니고요. 주창한 마냐는 기도전. 전기 생산 방법 세 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예, 일단 전자기 유도가 있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전자기 유도 흔히 패러데이 법칙이라 해서 기전력 V는 마이너스 코일 함수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석 속에서 코일을 돌린다든지 반대로 해줘도 상관없죠. 코일에다가 자석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터빈이 돌아간다면 교류전기가 발생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바람이 와서 터빈을 돌린다면 전 풍력 발전, 높은 데 있는 물이 내려와서 돌린다면 수력 발전, 석가속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에 돌린다면 뭐 화력 발전, 이렇게 전자기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도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잖아요. 어? 세페이드 3회 포함해서 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발전기예요. 이번이 발전기고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법들.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지? 그래서 태양 전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태양 전지에서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을 때 빛이 오면은 요 접합면에서 일렉트론 전자와 양동이 분리가 되고 그것들이 도선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그리고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전류는 그와 반대로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 유도를 이용해서 발생한 이 전기 아까 터빈을 돌린다라는 말을 쓴다면 대부분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데요. 광전과는 한쪽 방의 전류만 흐르는 직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전기 생산 방법 뭐 있을까요? 태양. 태양 했잖아요. 열. 태양열은
전자기도 방식입니다. 태양열은 비대에너지 한 곳에 모아서 물을 끓여서 역시 마찬가지 터빈을 돌리고 태양 열 발전은 교류 전기가 발생합니다. 태양 광 발전은 직류 전기가 발생하죠. 또 다른 전기 에너지 발생하는 방법. 핵 융합도 실제로 이제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핵 융합 발전도 아직 상용 안 됐지만 질량 감소에 의한 그래서 열이 나오고 그 열로 물을 끓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희 씨, 아니 화학 전지가 있었죠. 건전지 말입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리고 전자기도 방식은 역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전자기도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광전과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화학 전지는 말 그대로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또 다른 에너지 등으로 변환이 매우 쉽죠. 전력이라면 열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전등이라면 빛 에너지가 나오겠습니다. 핸드폰 충전하는 거라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눠드린 거에 뭐 발전기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기 엔진을 열이나 빛 엔진으로 만들었을 때 소비 전력의 개념을 쓸 수 있겠죠. 전력 P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 뭐죠? 와트죠. 이게요,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에 셀피드 갖고 한 3주 전에 했던 거예요. 전력 P,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서 오미 법칙을 통해서 I 제곱 R이라든지 R분의 V제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I 제곱 R은 주로 저항이 진열될 때, R분의 V제곱은 저항이 병렬될 때 쓰면 유용하다라고 했었죠. 어떤 전구를 보니까 200볼트에 400와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400와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데요. 200볼트라는 전격 전압에 대해서 200볼트의 전격 전압을 돌리면 2A의 전류가 흐르면서 1초당 400줄의 전기 에너지 소비한다는 것이 400와트의 의미입니다. 1초간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초가 아니라 전체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면 W 전력량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죠. 1와트로 1초 사용하면 1줄의 전기 에너지를 1와트로 1시간 사용하면 3600줄, 그거는 1와트 아워, 와트 15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말하지만 전체 에너지도 한다고 보준대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없는 다른 에너지로, 쓰기 어려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좀 아껴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 별거 없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의 시험 다루는 학생들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O2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겠고, 없다면 뭐 오늘 나눠드린 이런 문제로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게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